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4월 26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내 코로나19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13,943명, 사망자 36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일 대비 확진자는 507명, 사망자는 21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NHK 자정보도에 따르면 25일 도쿄에서는 10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총 3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3,23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3,94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의 수는 8개 도부현에서 15명으로 집계되어 누계 사망자 수는 37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 부처 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기사 보내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 장관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 내각 관방에 지난달 설치한 코로나19 대책 추진실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 직원은 지난 19일 도쿄대 병원 시찰 때 니시무라 장관을 수행하였으며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니시무라 장관은 해당 직원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나 만일을 대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도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에서 2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57명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크루즈선에서 전날까지 9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1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요코하마 크루즈선에 이어 또다시 크루즈선의 악몽이 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나가사키 크루즈선이 터지고 나서 일본 코로나19 통계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항상 크루즈선은 별도로 분리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요즘 통계에서는 그냥 크루즈선이 아닌 요코하마 크루즈선으로 변경되어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걸로 봐서는 아마 이번 나가사키 크루즈선도 일본 내 공식 통계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사카부의 파친코 휴업 요청에도 휴업을 이행하지 않는 점포 6곳을 공표하였다는 기사 보내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게 이름을 공표한 파친코점에 25일 오전에도 많은 손님이 몰렸다고 합니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파친코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호소에도 가게 주차장에는 차들의 행렬이 이어졌으며 한 단골 고객에 따르면 평상시와 변함없는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위치한 한 가게에는 개점 전부터 300여 명의 손님이 줄을 지었으며 입구에서부터 손소독 용품을 전달받고 직원의 유도에 따라 1, 2m 간격을 두고 입장대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24일 휴업 미이행 점포 공표 후 6곳 중 2곳은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이외 타 지자체에서도 휴업 요청 미이행 점포에 대해 공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도쿄올림픽 마라톤과 경보에 대해 삿포로로 개최지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라톤 등 경기 시기에 더위 대책으로 IOC가 삿포로로 이전을 결정하였으며 대회 조직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주도한 IOC에도 일정한 부담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비용에 대한 항목은 선수들의 숙박비, 운송비 등으로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 의사회 회장의 내년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비관적인 의견을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 의사회 회장은 25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있는 항바이러스 약이나 아비간 등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시험하고 있으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올림픽은 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의사회는 자민당 지지 기반이며 특히 요코쿠라 회장은 아베 신조 총리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비상사태 선언을 4월 7일에 한 것에는 감염의 폭발적인 증가가 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빨랐으면 좋았다라며 긴급사태 선언 타이밍에 일침을 가하는 등 의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코로나19의 확산 분위기 속에 오이타의 한 신사에 다녀와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해당 여행 사진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주간지 프라이데이에는 24일 발매된 소식에서 아키에 여사가 지난달 15일 단체 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오오이타 현에 있는 우사신궁을 참배하는 여행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진에서 아키에 여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행객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같은 총리 부인의 행동에 아베 총리는 산밀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하였으나 아키에 여사의 오오이타현 투어 하루 전인 14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발언을 한 다음 날의 일이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의 감염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에 역부족의 무책임한 자신을 자책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트위터에는 슬픈 소식이 늘고 있어요. 날마다 역부족으로 무책임한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앞으로도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간이 PCR 검사 100만 명분을 기증하겠다고 하였으나 비판의 목소리에 철회한 일과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손 회장은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 마스크와 보호복 등의 조달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부터 약 2주간의 골든위크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해외나 전국 각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을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역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큰 짐을 아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 등으로 붐비는 도쿄역은 거의 텅텅 빈 모습을 보였으며 국내 기념품 가게의 대부분은 셔터를 내렸습니다. 신칸센의 좌석은 대부분 공석이었고 이용객들의 불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고향으로 귀성을 하는 한 여학생은 긴급사태 선언 전에 표를 구입하였고 위험하니 내려오라는 부모님의 말에 고향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JR 토카이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25일 토카이도 신칸센 하행선 자유석 승차율은 예년에 거의 100%를 넘겼지만 25일의 승차율은 10% 이하였다고 합니다. 역 구내의 도시락 가게 아르바이트 남성은 역 구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없는 대형 연휴는 처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25일 오후 4시 40분쯤 요코하마시 아사히구 거리에서 행인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가슴과 허리 등 여러 곳을 칼로 찔려 중태라고 하며 카나가와 현경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및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마켓 체인점 이오는 오사카 분해 총 35개 점포에 26일부터 당분간 임산부와 노인,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입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혼잡을 피하게 하려는 오사카부의 요청에 따라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할인 행사 및 고객이 몰릴 만한 이벤트는 당분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으로 홋카이도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25만 엔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라이브하우스나 이벤트 회사 등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도내 사업자가 지급 대상이며 대상 업체는 450곳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8일에 예정된 임시 도의회에 관련 사업비를 담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남은 주말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